나는 김지은이다. 32살, 서울의 한 중견 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일한다. 화려한 직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수입으로 가족을 지탱해왔다. 오빠의 실패한 사업들까지 떠맡아가며 오랫동안 가족이란 충성, 지지, 끊을 수 없는 유대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난 건 유언장에서 내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였다. 모든 것 집, 퇴직금, 호수 별장, 보석들 기 오빠 민준에게로 가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 집이 이미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걸, 그리고 곧 그 이유를 알게 될 터였다. 민준 오빠의 약혼 파티 그날 밤, 아니, 그 전에 우리 가족의 실상을 먼저 설명해야겠다. 김씨 집안에서 황금 같은 자식은 늘 하나였다. 그건 내가 아니었다. 2살 위 오빠 민준은 실패할 때조차 부모님의 자랑거리였다. 카리스마가 넘쳐 흘렀으니까? 오빠는 자주 실패했다. 2번의 스타트업이 출범도 전에 무너졌고 투자기회란 이름으로 돈을 쏟아부었지만 생활은 화려한 척하며 은행 잔고는 텅 비어 있었다. 반면 나는 공인회계사가 됐다. 서울 강남의 그린파이낸스 회계법인에서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으로 명성을 쌓았다. 꼼꼼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지만 가족 눈엔 그게 지루하고 꽉 막힌 그냥 회계사로 보일 뿐이었다. 어머니 박수진 여사의 목소리에서 그 무시가 느껴졌다. 사교 모임에서 나를 소개할 때마다. 이건 우리 딸 지은이야. 숫자나 만지작거리지. 그러고는 환하게 웃으며 오빠를 소개했다. 이건 민준이야. 지속 가능한 도시 농업 앱을 개발 중이야. 랩이 실제로 나오지 않았다는 건 안중에도 없었고 오빠의 2번째 사업이 망했을 때 세금 문제를 조용히 수습한 게 나라는 것도 잊혔다. 부모님의 편에는 숨기지 않았다. 아버지 김태호 씨는 가족 저녁 식사 때 골프장 클럽하우스의 비싼 레스토랑에서 오빠 어깨를 툭 치며 큰 소리로 물었다. 다음 큰 프로젝트는 뭐냐? 그러고는 의례적인 미소로 나를 보며. 회계 일은 어때? 마치 내가 지하실에서 서류나 나르는 사람처럼. 거기다 오빠 약혼녀 해리. 미소는 꿀 같지만 말은 식초처럼 신여자. 지은 언니, 그 팬츠 수트 정말 전문적이에요. 재미있는 옷은 안 입어요. 하며 팔을 꽉 쥐는데 완벽하게 손질된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그 패턴을 진작 봤어야 했다. 어쩌면 봤지만 가족 충성심이 눈을 가렸다. 2019년 오빠가 확실한 투자라며 빌린 1천만 원 6개월 후 상환을 물으니 어머니가 나를 쪼잔하다고 했다. 민준이가 뭔가 만들고 있잖아. 지은아, 너 돈 잘 벌잖아. 그냥 오빠 좀 도와줄 수 없니? 회계사 티 내지 말고 그 회계사 티가 부모님 모기지 대출을 갚아줬는데도. 그리고 2021년 추석. 우리가 모인 집, 내가 도와 갚은 그 집에서. 해리가 와인 3잔째에 나를 보며 말했다. 언니는 이래 결혼한 여자라서 쓸쓸한가 봐요. 모두 웃었다. 심지어 아버지도 내 근면함을 칭찬했던 사람이 나는 포크를 들다 멈춘 채 앉아 있었고 대화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갔다. 하지만 2022년 3월, 그때 진작 떠났어야 했다. 잘못된 세금 서류에서 알았다. 부모님이 집을 재융자했다. 내가 3,800만 원을 넣어 조기 상환한 그 집을. 말도 없이 그 돈, 거의 2억 원이 오빠의 새 사업에 갔다. 대면했을 때 어머니는 태연히. 너 바쁘니까 서류로 귀찮게 안 했어. 우리 집이잖아. 내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갚았어요. 과장 좀 하지 마, 지은아. 가족이 가족을 돕는 거지. 하지만 그 돕기는 한 방향으로만 흘렀다. 단톡방에서 어머니가 자식들 둘 다 자랑스러워. 하지만 민준이는 진짜 뭔가 만들고 있어. 세금 표나 짜는 게 아니고. 2023년 6월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가 캐주얼하게. 민준이를 유언 집행인으로 할까 해. 너는 괜찮지? 민준이가 시간 많으니까 내 직업을 취미처럼 치부하며. 그러나 결정적 순간은
2023년 11월 12일 왔다. 민준 오빠의 약혼 파티, 서울 종로의 고급 호텔 벨몬트 플라자에서. 일찍 도착해 돕고 싶었는데 내 이름이 예약 명단에 없었다. 김씨, 다시 확인할게요. 호스트가 페이지 넘기며. 민준, 수진, 태호, 해리, 당연히. 그때 해리가 샴페인 컬러 드레스 차림으로 나타났다. 내 월세보다 비쌀 법한. 아, 지은 언니 RSVP 했어요. 못 본 것 같아요. 3번이나 했고 확인 메일도 저장했다. 그냥 오버플로 테이블에 앉히세요. 주방 옆으로 해리가 플래너에게 속삭이듯 크게. 테이블 15는 메인룸도 아니었다. 알코브의 플라스틱 의자, 벨벳 쿠션 대신. 서버들이 문을 밀치며 드나들고 접시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토스트를 벽 너머로 들으려 애썼다. 디저트 때 화장실 갔는데 세면대에서 어머니와 해리 어머니, 다이앤 씨가 대화 중이었다. 민준이가 다 상속받아요. 어머니가 립스틱 바르며. 지은이는 발판 삼아 잘 살겠죠? 항상 자립심 강했으니까 다이앤 씨가 웃으며. 누가 지원이 필요했는지 분명하네요. 해리가 잘 관리할 거예요. 나는 칸막이 안에서 얼어붙었다. 화장실 물도 안 내린 채 심장이 쿵쾅. 상속. 부모님은 60대 초반, 건강했다. 미리 계획한 건가? 아니면 나와 보니 그들은 사라졌다. 테이블 15로 돌아가니 아버지 누나이자 가족 반항아인 영미 이모가 내 자리에 앉아 레드 와인 잔을 돌리고 있었다. 너 왔구나. 그녀가 옆으로 비키며. 시베리아 취급 즐기고 있니? 억지 미소 지으며. 여기 조용해서 좋아요. 헛소리. 이모가 와인 잔 주며 냅킨에 썼다. 유언장 지금 확인해. 빌직 두통 핑계로 나왔다. 아무도 신경 안 썼다. 오후 7시 42분 아파트 불 꺼진 채 노트북 화면 빛으로 아버지가 몇 달 전 CC한 메일 열었다. 유산계획 서류, 기록용 표준 서류라 치부하고 저장했다. 그게 유언장이었다. 서명, 공증, 공식. 김태호, 건전한 정신으로 모든 자산, 부동산, 지분을 아들 김민준에게 유증한다. 박수진, 건전한 정신으로 모든 세상 소유물, 보석, 개인 물품, 재정 이익을 아들 김민준에게 유증한다. 은의 이름은 없었다. 모든 것 집, 퇴직금, 호수 별장, 보석 오빠에게. 3번 읽으니 위가 더 내려앉았다. 평생 처음으로 토요일 저녁 8시 변호사 전화. 모리슨 법률사무소, 데이비드입니다. 피곤한 목소리. 작년 3월 기록된 양도 증서가 여전히 유효한가요? 여러 요인에 달려요. 왜요? 제 이름이 소유권에 있고 부모님이 잊었을 테니까. 가족 누구도 몰랐다. 나는 그냥 회계사가 아니었다. 훌륭한 회계사였다. 수년간 조용히 자신을 보호했다. 호수 별장, 강원도의 아름다운 A프레임, 세대째 내려온 곳, 기술적으로 내 거였다. 할아버지가 2017년 증여했다. 가족 역학을 꿰뚫본 분이 내 지은이를 위해 남들이 놓치는 가치를 보는 아이 부모님은 모두에게 준 줄 알았다. 할아버지 사후 서류 확인 안 했다. 서울 집도. 2021년 4월 마지막 3,800만 원 모기지 갚을 때 제목에 내 이름 추가 인시스트했다. 아버지 서명, 형식이라 생각했겠지만 법적으로 60% 소유. 게다가 테크 감사 부업으로 쌓은 3억 원 투자 포트폴리오, 로어동 트렌디 카페 오크바운드의 사일런트 파트너십, 이걸 숨겼다. 오빠가 또 대출 청할까 봐. 그리고 가족에서 성공은 오빠 것만 축하됐으니까. 변호사가 확인. 김씨, 이 증서들은 철저해요. 부모님이 유언장 뭐라 쓰든 소유권 없는 재산은 못 줘요. 감사 인사 후 끊고 침대 및 상자 꺼냈다. 디지털화 못한 중요한 서류들. 집양도 증서, 2021년 3월 15일 오전 10시 16분 기록. 어머니 문자도. 그냥 서류야. 사인 하나로 따지지 마. 응, 오, 따질 거다.
즉시 대면할까 생각했다. 서류 들고 문 두드릴까? 하지만 전략가인 내가 더 나은 길을 알았다. 공개적인, 숨길 수 없는 길, 해리 브라이덜 샤워. 2023년 12월 9일, 서울의 엘리트 브런치 스팟 블루 오크 비스트로. 어머니가 이번엔 초대장 보냈다. 신랑 여동생 빠지면 이상할 테니까. 완벽. 다음 날 영미 이모 전화. 유언장 봤어. 그녀 목소리에 어두운 예감. 모두 민준이 거, 나는 없어. 한숨. 그럴 줄 알았어. 태호가 수진 편애에 약하니까. 뭐 할 거니? 브라이덜 샤워에서 진실 밝힐까 해요. 이모 웃음. 오, 그건 못 놓치지. 100억 필요해? 내 위혼 재산 분할 도운 부동산 변호사 아직 알아요. 사흘 후, 펜슬 스커트 차림의 상어 리디아 헤이즈 변호사 앞 서류 검토하며 입술 오므리고 메모. 부모 재산 3분의 2가 당신 소유예요. 폴더 닫으며. 쟁의할 근거 없어요. 하지만 확실히 핵전쟁 할 거예요. 가족 일은 추악해져요. 이미 추악해요. 그들이 아직 못 본 거지? 브라이덜 샤워날, 서울 12월 선선한 햇살에 눈이 반짝. 목적 있게 입었다. 맞춤 네이비 수트, 은은한 보석, 깔끔한 포니테일, 전문적, 강력한, 그냥 회계사가 아닌. 블루 오크 비스트로 프라이빗 가든 테라스, 겨울 원더랜드로 변신. 24명 여자들, 대부분 해리 친구와 가족, 김씨 친척 몇 어머니가 미모사 스테이션에서 주도, 해리가 반지 자랑하며 돌아다녔다. 11시 30분, 멀티코스 브런치 앉을 때 기다렸다. 선물 테이블에 은백 포장들 산처럼. 클릭클릭 힐 소리 내며 폴더 올렸다. 지은아, 선물 거기 놓아 어머니가 테이블 가리키며. 아니에요.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조용해지는 테라스에 울렸다. 발표해요. 미래 집과 가족 재산 얘기 나오니 오해 풀기 딱 좋겠네요. 아이패드 여러 비스트로 프로젝터 연결, 커플 사진 슬라이드용. 뭐 하는 거야? 해리가 얼어붙은 미소로 속삭. 공공기록 공유, 쾌활히 말하며 첫 슬라이드. 집 소유권, 내 이름 주요 소유자. 두 번째, 할아버지 별장 증서, 2017년, 김지은 단독 소유. 세 번째, 어머니 문자. 민준이 주자. 너 강하잖아, 테라스의 정적. 24 미모사 공중에 멈춤. 뭐, 이게 뭐야? 해리가 높아진 목소리로. 업데이트된 소유권과 유언장 부록이에요. 차분히. 논의된 것과 달리 집과 별장은 법적으로 제 거예요. 해리 직시하며 미소. 결혼식 제 별장에서 하거나 주차하려면 제 허락 필요해요. 어머니가 의자 뒤집으며 벌떡. 너 우리 속였어? 얼굴 붉히며. 아니에요, 어머니. 보호한 거예요. 차이 있어요. 민준 오빠, 꽃 들고 서프라이즈로 기다리다 테라스 입구서 얼음. 이게 끝이 아니야, 낮고 위협적. 영미 이모, 샴페인 근처서 잔들며. 끝났어, 길게 한 모금, 눈 반짝. 사촌 둘이 눈빛 주고받다 한 명이 천천히 박수. 해리 어머니 당황. 다른 여자에게 속삭이며 사교 가신 메모. 폴더와 아이패드 챙겨 포트폴리오 케이스에. 즐거운 브런치 되세요. 고개 끄덕이며. 아보카도 토스트 여기 최고예요. 고개 들고 나왔다. 어머니 부름 무시. 주차장에서야 숨 고르고 차에 기대, 손 살짝 떨렸다. 끝났다. 30년간 보이지 않는 아이, 편리한 ATM, 신뢰할 수 있는 부수적 존재. 끝. 후폭풍은 빠르고 화려했다. 민준 오빠가 증서쟁이. 그의 변호사, 과시적 헤어의 모노그램 커프스, 가족 권리와 구두 합의 위협 편지. 리디아 헤이즈가 한 장 편지로 응수, 재산법 인용과 증서 사본. 법원 안 가고 끝. 하지만 오빠 법률비, 영미 이모 소식으로 1,800만 원 넘음. 해리 가족, 결혼 패키지로 약속된 김씨 재산 접근 기대, 거리 두기 시작. 결혼식 장소 별장에서 오로라 렌탈로 조용히 변경. 게스트 리스트 주름.
이게 합의한 게 아니야. 해리 아버지가 골프장에서 아버지에게 긴장되게. 재산 가족 거라며. 그렇긴 해. 생각한 대로 아니지만 아버지 약하게. 어머니가 여러 번 연락, 보이스메일, 문자, 12월 말 손편지까지. 우리 둘 다 최선 원했어. 전화해. 가족으로 얘기하자. 번호 차단. 편지 슈레더. 민준 결혼식. 계획된 호화에서 지역사회 페이지가 친밀한 행사라 부를 만큼 축소. 초대 안 됨 신경 안 썼다. 대신 새해 이브의 별장에서 디너 파티. 진짜 친구들, 내 같이 아는 사람들. 웃고 와인 마시며 얼어붙은 호수데크. 누가 가족 사진 왜 없냐 물으니? 새 컬렉션 큐레이팅 중이야. 이 그날 밤 불꽃놀이 호수 위 터지며 친구 미아가 핵전쟁 같이 있었어. 해리 얼굴 떠올렸다. 이건 내 거 아니었어. 충격과 계산 섞인 표정. 약속된 생활 보장 안 됐단 깨달음. 응, 마침내. 어떤 다리는 타야 그 너머 풍경 보이니까. 1월 변화 왔다. 그린 파이낸스에서 파트너 트랙. 조용한 유능함이 중요한 사람들에게 주목받음. 오크바운드 카페 사일런트 파트너십 더 활성. 두 번째 지점 오픈. 민준, 뭔가 구하려 별장 럭셔리 리트리트 사업 피치에 포함. 내 중지 명령서 같은 날 도착. 온라인 리스팅 올렸다. 몇 시간 만에 내림. 봄, 서울 겨울에서 깨어나며 두 재산 리노베이션. 별장 주말 피난처, 집은 젊은 커플의 렌트, 역사 감사 하나 짐 안지게. 부모님 화해 시도, 이스터 브런치 클럽 초대. 새 시작 설명 없이 거절. 누군가 나를 차갑고 계산적이고 용서 못한다 했다. 어쩌면. 하지만 가족 부수적 존재로 수년 후 내 이야기 작가가 됐다. 이 버전에서 나는 민준 사가의 조연 아니야? 내 이야기 주인공이야. 브라이덜 샤워 폭로 후 18개월. 민준과 해리 아직 결혼, 회사 임대 콘도 사름. 부모님 서울 남부 퇴직 커뮤니티로 다운사이즈. 확장 가족 이벤트서 가끔 봄, 사촌 크리스마스, 먼 삼촌 장례, 과거 공유 하나 미래 안 한 지인처럼 예의 바른 인사, 영미 이모 자주 방문. 할아버지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최근 별장 데크 일몰 보며. 너 척추에 강철 있다고 늘 말씀하셨지? 더 일찍 찾았으면 빈정. 필요할 때 찾았어. 그녀 손 패팅. 어떤 교훈은 오래 걸려. 지난주 아버지 편지. 조작, 죄책감 없이 단순 사과.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유언장뿐 아니야. 모든 게 이제 봐. 답 안함 할지 모름. 상처 치유되지만 흉터 남음. 어디 갔고 뭘 이겼는지 보이는 흔적. 사람들 가족 그리워하냐 물음. 진실은 상상 속 가족이 그리움. 무조건 사랑과 양방향 지지 있던 그 가족은 없었음. 대신 진짜 싸움. 나 그대로 같이 하는 삶, 성공이 타인 에고 위해 줄지 않는 가족이란 떠나기 쉬울 때 머무는 사람들. 별장 데크 새 사인. 손조각 삼나무, 김지은의 장소. 복수 아님. 매번 보며 미소. 때론 최고 복수는 생존 아니야. 자기 조건으로 번성함. 내 조건은 협상 불가.